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평생 추구해온 것은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일까? 이제 인생의 끝이 보이는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로,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살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어딘가에 묻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탐구이자 진정한 지혜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지혜를 통해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신 여러분께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며,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추구한 단 하나의 명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 선택이 옳았는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은 인생을 돌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성찰로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다.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 내 행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대화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일기를 쓰고 산책하며 생각하고 조용히 명상하십시오. 나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잘 몰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아는 척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다. 평생 살아왔으니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이유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선언된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무지에서 나온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남을 무시하며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무지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많이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는 순간까지 질문하고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배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평생 학습이야말로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생각하지 않는 삶이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무기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질문하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며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질문하는 습관이 깊이 있는 삶을 만듭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질문할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학생들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지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모든 철학의 시작이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모든 것에 왜? 라고 물으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질문은 답보다 중요하다. 좋은 질문 하나가 100개의 답보다 가치 있습니다. 질문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며 깊이를 더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그것이 자기 성찰의 시작이다. 남에게 질문하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자기 인식을 깊게 합니다. 덕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최고의 가치는 덕이었습니다. 덕이란 올바름, 정의, 용기, 절제 같은 인간의 훌륭한 품성입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덕이 있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당하는 것이 낫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의를 저지르는 것은 부정의를 당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영혼을 돌보라. 사람들은 몸 건강은 챙기면서 영혼 건강은 챙기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혼이란 당신의 인격, 품성, 내면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선을 알면 선을 행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선인지 안다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선인지 아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만족하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하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돈, 명예, 권력 같은 외부 조건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면을 돌보십시오. 가장 큰 재산은 만족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삶입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풍요로운 삶입니다. 만족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행복은 저절로 늘어난다. 불행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덕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 소크라테스에게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덕의 실천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대화는 영혼의 양식이다. 소크라테스는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진리를 탐구하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친구는 또 하나의 나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친구를 통해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서로의 영혼을 돌봐주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친구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수를 만들지 말고 친구를 늘리십시오. 경청은 말하기보다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은 많이 했지만 말은 적게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듣는 능력이 진정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비판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라.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해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용기는 무엇이 두려운지 아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부정의하게 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임을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옳다.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옳은 것은 옳습니다. 대중의 여론보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나쁜 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판결을 받고도 탈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에 대한 존중이 사회 질서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정의를 두려워하라. 소크라테스는 죽음보다 부정의하게 사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부정의하게 산 삶은 영혼을 더럽힙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제는 최고의 덕이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음식도, 욕망도,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과하면 독이 되고 절제하면 약이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신에게 가장 가깝다. 많이 필요로 할수록 욕심 많은 사람이고 적게 필요로 할수록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필요를 줄이면 삶이 단순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몸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영혼의 욕구를 채워라. 사람들은 배고픔, 졸음, 성욕 같은 몸의 욕구는 챙기지만 영혼의 욕구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진리, 아름다움, 선함을 추구하는 영혼의 욕구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십시오. 진리는 논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발견된다.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논쟁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의심하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십시오.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도 의심하십시오. 비판적 사고가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을 뿐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면 진리가 보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지는 약점이고 지식은 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이 진짜 지식입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지고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나를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도 나를 모르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나를 알 때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남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나에게 한 다짐을 지킬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십시오. 배우기를 멈추면 늙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사람은 젊고 젊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늙었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웁니다. 겸손함이 성장의 토대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로만 아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실천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진짜 지식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용기다.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성장의 기회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던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인지 새로운 시작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영혼은 불멸한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죽음도 나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산 사람은 죽음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올바르게 사는데 집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고 나서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수용이 진정한 지혜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과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고 부모가 되었으며 직장인이었고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역할 속에서 혹시 진짜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의무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찾을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명상하며 일기를 쓰고 산책하면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후회가 아니라 성찰로, 자책이 아니라 이해로, 비난이 아니라 용서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겸손함이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해지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덕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올바름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신을 깊이 알아가고 자신을 사랑하며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좋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